2026년 1월 11일 오후 8시 41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 하나 소개만 짧게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꼭 영상 꼭 봐주세요. 자, 여러분들, 제 지인분이, 블로그를 하나 하시는데요. 예. 하츠온이라는 블로그입니다. 여기가 이제 뭐냐면, 키링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졸업 선물이라든지 네임택 알파, 뭐 키홀더 이런 거 있잖아요. 답례품. 근데 여러분들 되게 이제 많이 뭔가 이제 선물을 할 때 뭐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되게 의미 있는 선물을 하시면은 되게 좋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금 이쁘게 또 키링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지인분이 하는데 여러분들 한 번씩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주식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그죠? 이런 키링 이런 거 되게 귀여운 거 또 가끔씩 한번 홍보를 좀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좀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츠온에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 한 번씩 들어가 봐 주시면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그리고 요즘 30% 세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름 라부부 뭐 이런 키링들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포장까지도 다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하츠온 한번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뻐요. 이렇게 이름 해가지고. 자, 그리고 여튼개미 멤버십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튼개미 멤버십에서는 여러분들 좀 차원이 다른 멤버십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주식으로 뭔가를 좀 하고 싶거나 지금 제가 보니까 너무 다른 분들 돈을 많이 내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물론 그만큼의 뭐 이득이 나오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3만 원 정도면 밥 한 끼 정도 가격이면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시물 그리고 꾸준하게 제가 이제 얕은 게 멤버십 일정들과 회원 전용 동영상들 만들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장은 전반적으로 좋게 마무리됐고요. 국내 시장은 속도감이 생각보다 빨리 되고 있습니다. 인텔을 기준으로 미장에서는 반도체들이 전반 강세 보였고요. 엔비디아는 살짝 보합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라클과 마이크론, 브로드컴은 전반 강세를 보였고 테슬라 또한 마무리가 나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바이오도 괜찮았고 우주항공 쪽도 비만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자, 엔비디아 한국의 GPU 연구를 거점을 설립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인데 요거를 좀 해석을 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죠. 자, 기자님이 되게 의미가 있는 기자분이에요. 강혜령 기자님은 반도체에 굉장히 좀 잘 쓰시는 분들 중에 한 명이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세분화해서 잘 쓰시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한국의 GPU 연구 거점을 설립을 하겠다라는 의미도를 많이 밝혔는데, 이게 이제 류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서 수석부사장을 만나서 논의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좀 꽤나 있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칩을 파는 연구 거점을 만든다는 의미가 좀, 이제 되게 의미가 좀 클 거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칩을 팔아서 끝낸다는 게 아니라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의미도. 그리고 엔비디아는 한국을 단순 소비 시장이 아니고요. 피지컬 AI의 기본 제조의 허브로 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치킨을 괜히 먹은 게 아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그리고 SK하이닉스. 자, 이 내용은 GPU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GPU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볼 것 같으면 노타라든지 그죠? 노타라든지 이스페타시스, 가온칩스 또 ISC가 있겠고 그리고 제주 반도체도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MD바, 동진세미캠, SFA 반도체 얘네들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걔네들이 좀 의미도가 있겠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들의 의미도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의 제도약의 발판, 2026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주요 관전 포인트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는 제가 사실 지금 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입이 아플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만 그냥 바로 할게요. JP모건 컨퍼런스는 15일까지 합니다. 12일부터 시작을 해서 제약바이오군들한테 있어서 산업군들의 매우 중요한 기점이고 중요한 이벤트죠. 역대급 기술 수출에 20조 원을 가세를 이어간다라는 게 포인트고 여기서 이제 단순 참여 목적이 아니고요. 에로 계약을 통해서 실제 계약을 따내는 게 그 기업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 중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도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러니까 바이오들 네. 바이오들은요,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뭔가 엄청나게 폭텐션이 터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근데 JP모건 컨퍼런스 이후의 바이오들의 행보가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BL, 프로티나, RG, 그죠? 그 다음에 이뮤논시아, 에임드, 일동,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죠? 제가 모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니너스, 오름, 로킷 전반적으로 정말 괜찮은 애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로노이까지도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체크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한한령 단계적 완화 가능성이 있다. 기대감이 커지는 K미용의 의료기기. 자, 한한령이 얘기들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지금. 특히나 이제 말씀을 드렸던 시진핑이 11년 만에 이제 작년에 방한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한중을 방문하고요. 중국에 방문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서 확실히 행보가 조금 있어요. 중국하고의 관계. 그리고 중국이 지금 일본하고 사이가 좋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게 굉장히 좀 포인트인데 이게 지금 그 또한 그 의료 관광의 재활성들이 조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형 병원들이 레이저하고 고주파 초음파들을 중국 대형 병원에 공급이 가능성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고주파 미용기기가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이 가능해지거든요. 이번에 좀 개정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의 의미도가 조금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APR이라든지 파마리서치라든지 LNC 바이오라든지 그죠? 뭐 삐아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LNC 파마 APR 정도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종목은 자, 그 다음에 조선업 승용공 리스크가 현실로 됐다. 하나 훈련함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 사실 이제 K조선이 이게 이제 진출한 하나오션이 미국 현지 조선의 낙후된 설비와 인력 수준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오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미국의 조선소들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하고 있는 게 아직도 정말 노후화가 됐다.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너무 노후가 돼 있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지금 그 미국에서의 이제 조선업은 사실 구조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원전이나 이런 기술적인 테크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들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리라만큼 조선업 쪽에서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스테이트 메이노의 인도 지원 25년 말에 원래 나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26년 2월로 다음 달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운전 중에 추진축하고 선미튜브 베어링에서 결함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숙련도인 숙련공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 쪽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쪽에서 굉장히 좀 골머리를 썩을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K조선한테는 굉장히 매우 좋은 의미도를 가질 수 있어요. 낙후된 생태계에서 들어가서 뭔가를 발전시킨다.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확실히. 괜찮은 곳에서 괜찮은 것을 행동을 해도 괜찮은데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곳에서 들어가서 생태계를 완전히 바꾼다. 의미가 있겠죠. 그죠? K조선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겠고요.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하나오션. 그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조선업은 저번부터 봐야 된다고 하고 제가
사실은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거의 구조 얘기를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했어요. 왜 얘기를 했냐면 조선업들이 많이 뭐 조정이 온 것도 온 건데 돌릴 수 있는 테마군들이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 동안, 그 동안들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조선업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 엔진도 그렇고요. 하나 오션도 그렇고, 삼성중공업.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HA중공업, 세진중공업. 네. 전반적으로 다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국카본. 까지도 같이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을 필두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60조 방산 수주를 진두지휘하겠다. 현대차 인센티브 등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겠다. 이게 지금 내용으로만 보면 의미도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방산 수주? 이렇게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드리면 제가 적어놨습니다. 단순 무기 판매가 아니에요. 이거는 범정부적. 그러니까 정부가 움직이는 패키지 딜이라고 보면 되고 사실상 60조의 의미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잠수함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사하려는 사람이 캐나다 쪽이잖아요. 그리고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경쟁 중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가 수주를 성공하면 역대 최대 금액이 60조 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플러스로 이제 방산까지도 영향을 이제 주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현대차가 껴 있습니다. 왜냐? 방산만의 의미가 아니라 캐나다 쪽에서 구매 쪽, 이 정도의 금액대를 지불하니까 너희들이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줘라라는 의미를, 바라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현대차 자율주행 플러스 배터리 공급망 투자사가 의미도가 커질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현대차도 의미가 있겠고, 하나 쪽도 의미가 있겠고요. 현대 쪽,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의미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산과 잠수함 의미도를 잘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제가 계속 얘기한 것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 시스템 얘기했죠. 그 회장이 바꿔야 된다. 트렌드를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진짜 그 얘기를 그저께, 예, 그죠? 목요일날 얘기를 하고 나서 금요일날 바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하나 시스템 제가 얘기를 했었고, 저녁 영상에서. 그 다음에 또 뭐 보라고 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은요, 하나 시스템이 만들고 하나 에어로가 쏘면 돼요, 우주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혼자서 가능하게 막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하나 시스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했던 뭐가 있어요? 잠수함 얘기 나오면 범한표열세를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인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애들은 간혹가다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 체크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 현대 의미도를, 계열사 의미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또한 좋겠고요. 그죠? 항공우주, 우주산업과 스페이스 의미도를 계속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산 의미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계속 해야 된다. 그다음에 현대차 로봇 전략 가속화 시킨다.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와 모비스. 제가 얘기를 드렸죠. 현대차 로봇은 의미가 있고 현대차를 주목을 해야 된다. 제가 이것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왜 얘기를 했는지 이해하시죠? CS 2026도 2026이고 현대차 로봇이 의미가 가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영향을 끼칠 것인가, 현대차가. 그리고 영상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제가 영상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여기 지금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요거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영상. 꼭 보시고요. 자, CS 2026에서 가장 핵심적인 애들이 누구였냐? 현대차였습니다. 뉴페이스들이, 신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의미를 많이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스타트업의 콧대를 확실히 제대로 눌려버렸어요. 콧대를. 그리고 칭송받았던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그저 그런 평가받았고요. 플러스 중국 기업들 또한
기대치에 부응을 못했습니다. 근데 언론사에서나 여러 가지들 보면은 휴머노이드 엄청나다. 중국 기업들 또한 엄청나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물론 그 기술력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현대차가 아틀라스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줘 버렸어요. 이번에 관절 그냥 360도 돌아가는 관절부터 확실하게 진짜 일만 할 수 있는 노동력인 그런 애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러니까 로봇 사업이 왜 진심이냐? 현대차는 노조에 항상 시달려오는 애들 중에 한 명입니다. 로봇 도입하면 그런 얘기가 없어지겠죠, 당연히. 예, 그죠? 사실상 선전포고라고 보면 돼요. 예, 노란봉투법에 대한 내용, 의미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현대오토에버 시작도 안 했어요, 제가 볼 때. 예, 시세 시작도 안 했고요. 현대오토에버 지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실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 바라보면은 현대차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월봉 보시면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202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이때가 22만 원이었는데 지금 36만 원입니다.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고요. 현대에버, 현대모비스, 그리고 또 누구 있죠? 현대위아.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지금부터 솔직히 정말 잘 봐야 돼요. 제가 볼 때. 자, 그 다음에 AI 3대 강국의 필수는 전력 수요다. 신규 원전 카드만 만지작. 사실 노후화된 애들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고요. 실제로 뭐 신재생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아마 한계점이 부딪힐 겁니다. 신재생에서는. 네. 제가 신재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얘기를 드리고 제가 뭐 원전을 굉장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현실에 직시를 했을 때 원전 없이 모든 게 어떤 것이 가능할 것인가? 풍력이나 여러 가지 이런 말 그대로 풍력이나 이런 것들은 바람이나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전은요, 24시간 전력을 뽑을 수 있는 베이스로드인데, 그리고 실제로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사고 나고 막 그런데 일부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를 각오를 뭐 정말 안 하고 신재생으로만 뽑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경제 산업군들이. 예,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한 곳을 기준으로 잡아도 중소도시급의 하루 전력을 빨아먹습니다. 신재생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야 돼요. 두산에너빌리티, BHI, 우진, 우리기술. 지금 주가 올랐나요? 안 올랐어요. 지금 사실 말도 안 되게 지금 빠져있는 상태고,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해빌로 계속 얘기했죠. 원전 얘기는 지금부터 모아가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원전의 의미도를 잘 생각해보면, 미래 가치성이 매우 뛰어난 산업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자, 그다음에 비만 치료 판도 바꾼다. 마흔자로 4달 만에 위고비를 추월한다. 비만 얘기도 자주 나왔죠. 사실은 이제 단기 테마성에 부각이 많이 됐었던 이제 비만인데, 실제로 이제는 비만은 하나의 이제 트렌드로 잡혀 있고, 질병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노보노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위고비.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매우 압도적으로 강력하다. 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그게 무슨 얘기냐? 수치로 보면 11월 기준으로 국내 처방 건수가 97,000건 정도거든요. 마운자로. 근데 위고비는 71,000건이에요. 둘 다 잘 되면 좋긴 하지만, 마운자로가 이중 효능제로서 좀 더 의미도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빠지는 건 마운자로. 근데 여러분들 이제 잘 생각했는데 비만은 지금 비만 관련주들은 노보노가 잘 돼도 릴리가 잘 돼도 괜찮아요. 그래서 D&D 파마텍이라든지 일라이 릴리라든지 죄송해요. 펩트론이라든지 일동제약이라든지 G2G 바이오. 예. 그리고 뭐 이런 애들 일동제약 이런 애들 정말 괜찮아요. 예, 지금 비만 애들도 하나의 이제 트렌드로 잡혀 있기 때문에 비만 애들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D&D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 분출에 딱
그 구도에 맞춰져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G2G도 지금부터 이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트럼프 젤렌스키 다보스에서 1200조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합의. 얘네들은 또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뭐라 그럴까요? 뭔가 그냥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의미인 건지. 다보스 포럼에서 재건 합의가 얘기가 나왔고요.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됐든 비즈니스적 접근은 이제 막바지에 왔을 수 있다고 보고요. 왜냐? 트럼프가 지금 사실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턴이 필요한데 우크라이나 재건과 전쟁 종결 목표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체크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얕은개미 멤버십 하나 공유 드릴게요. 실시간 속보랑 테마 핵심 종목들 뭐 많은 분들이 하시겠지만 실제로 속도의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뉴스를. 근데 텔레그램들보다도 훨씬 더 유명한 텔레그램들보다도 뉴스들이 빠릅니다. 저 같은 경우 저는 제가 혼자서 스크롤링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종목들을 여러분들 장중에 공유하고 있어요. 또한 내부적인 내용들 불필요한 건 다 빼버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유하는 차트라인과 종목들 공유하고 있고요. 멤버십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가입 고정 댓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제 멤버십이나 유튜브를 찾는 이유들 그런 것들이 있겠죠. 뭔가 다른다는 점이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튼 멤버십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입 3만원짜리 가입하시면 여기 게시물로 들어오시면 돼요. 게시물로 들어오시면 링크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되니까 참여 부탁드리고 아까 말했던 하츠온 여러분들 하츠온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졸업 선물이나 네임택, 알파벳 키홀더, 답례품 이런 것들 여러분들 선물할 때 정말 의미 있고 그리고 지금 쿠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적립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세일하고 있습니다. 세일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